맛있는 커피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원두를 직접 재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것, 바로 뭐냐면 로스팅, 그리고 숙성 방법, 그리고 추출, 이 세 가지에서 커피의 맛이 정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로스팅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원두를 사용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이 로스팅의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똑같은 커피도, 똑같은 원두도 전혀 다르게 모습을 바꿉니다. 커피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사람도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지듯이 이 커피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다양한 커피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입히고 싶은 것만 입힙니다. 항상 똑같은 옷. 그러다 보니 커피의 특성은, 원두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은 다 다른데 그 맛의 편차는 크지가 않습니다. 모든 로스터들이 사용하는 8단계 구분법이라는 것 중에서는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콩을 일정하게 태우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풀시트 또는 프렌치나 이탈리안 로스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콩이든지 간에 어떤 원두이든지 간에 그 단계까지 가면은 특성은 거의 잃어버립니다. 근데 왜 로스터들은 그렇게 볶을 수밖에 없을까요? 여기에는 말이죠, 몇 가지 비밀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볶게 되면은 좋은 콩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콩의 등급은 천차만별입니다. 더블 A, 트리플 A, A, B도 있죠. 그리고 예가체프 같은 경우에는 8등급까지 나누십니다. 콜롬비아 스프리모도 다 같은 콜롬비아 스프리모가 아닙니다. 스크린 사이즈라든가 또는 고도라든가 농장에 따라서 다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 생산된 원두냐, 아니면은 1년이 지난 것이냐 또는 3년이 지난 것이냐에 따라서 그 가격은 또 천차만별로 변하죠. 어떤 식품이든지 간에 어떤 농산품이든지 간에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특성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가 커피를 먹었던 그런 커피들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은 대량 생산된 이익을 목적으로 한 그런 커피들입니다. 사람이 자라나는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릇이 정해지듯이 이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환경, 또 농부의 정성 어린 손길, 기후,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공정하는 어떤 가공 공정까지, 그리고 로스트의 어떤 손길, 이런 것들이 다 취합해져야지만 좋은 커피가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수많은 커피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메리카노를 먹어보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블렌딩되는 아메리카노를 먹어보면 그렇게 큰 편차가 없어요. 분명히 콩을 섞는 방법이라든가 로스팅 방법은 조금씩 다를 텐데도 그 맛은 큰 편차가 없습니다. 그것은 많이 팔기 위한, 또는 대중들에게 빨리 어필하기 위한 그런 커피들을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들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한 그런 맛있는 커피를 마셔본 적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맛있는 커피가 무엇인지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 비교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맛있게 먹었다고 생각했던 커피보다 더욱더 훌륭하고 더욱더 좋은 커피를 먹게 되면 우리는 그때는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이 커피가 맛이 없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거는 모든 음식에 다 통용됩니다.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정말 맛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음식들이 그거보다 더 훌륭한 음식을 접하게 되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더욱더 좋은 커피를 먹을 수 있었지만
이 상업화된 커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즐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만드는 커피가 또는 제 커피가 전 세계 1등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전 세계의 모든 커피를 다 마셔보진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2등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 커피는 확실하게 다릅니다. 사람에게도 철학이 있듯이 커피에게도 철학이 있습니다. 개성이 있습니다. 커피는 똑같은 커피라도 그것을 로스팅하고 추출하는 방법에 따라서 정말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냅니다. 사람은 똑같지만 옷을 어떻게 입히느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달라지듯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맛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이 8단계 로스팅 프로파일법만 가지고는 그것을 다 가려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한 24단계 로스팅 프로파일법은 그 원두가 가지고 있는 내부 세포 분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확장이 됐을 때 그것을 멈추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커피를 추출할 때 추출 수율이라든가 가용 성분이나 향비 성분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커피라는 것은 태우면 태울수록 내부 세포 분열이 진행이 됩니다. 갈수록 진행이 되죠. 점점점 쪼개집니다. 쪼개지면 쪼개질수록 향미와 가용 성분은 날아갑니다. 그리고 카페인은 정제가 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것 중에서 원두는 태우면 태울수록 카페인이 날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날아가는 부분도 있지만 남아있는 그 카페인 성분은 더욱더 정형화되고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강매전된 커피를 마시면 속이 쓰리고 심장박동이 빨리 빨라지는 것은 그 이유에 있습니다. 20대 커피는 그 향미 성분과 가용 성분, 그 수천 가지의 그 성분들이 상당히 조밀합니다. 짱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소진되기까지의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는 거죠. 어떤 커피는 커피가 식자마자 향미 성분과 가용 성분이 다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따뜻할 때 이 맛이 차가우면 맛이 변합니다. 그게 바로 이미 이 커피가 태생적으로 나이가 많이 먹은 커피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젊은 커피는 그 맛이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이 유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사용하는 것이 특허를 받은 24단계 로스팅 프로파일법입니다.